안녕하십니까. 여기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자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논리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그리고 또 비상식적인, 그리고 또 어떤 이 국민적 공감을 절대로 얻지 못할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대구광역시라는 게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대구광역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아마 큰 도시일 겁니다. 제가 지금 대구광역시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230만, 40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구가 237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대구시정을 챙기는 것, 대구시의 현안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머리가 복잡할 텐데, 홍준표 시장은 뭔 그렇게 여유가 많아가지고 대구시정보다는 마치 중앙정치에, 그것도 차기 대권 주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렇게 골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지금 무슨 명목으로 그 중국에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그 삼국지로 따지면 청나라의 수도였던 성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뭐 중국 발음을 하면 청두라 그러는데, 그 중국 청두엔 또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대구 해외 사무소, 그 다음에 축구 경기 추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대구 시장이 그렇게까지 갈 만한 출장 건이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국 청두시를 방문해 당위원회 스샤오린 서기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해외 사무소 개설, 축구, 친선 경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시장이 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바쁠 텐데, 그 와중에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그런 페이스북 글을 또 썼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유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 한동훈에 대한 집념, 한동훈만은 내가 도저히 이 국민의힘에 돌아오는 걸 막겠다라는 그 집념과 끈기와 그 불굴의 의지는 인정해 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시장의 이 페이스북 글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연일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 홍준표 얘기 그만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자기의 주장, 자기의 논리,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또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반박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진짜 그런 죄를 지은 게 맞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반박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홍준표의 주장이 어느샌가는 사실로, 정설로 굳어져서 이게 왜곡된 민심, 왜곡된 여론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이 패장, 여기서 말하는 패장이라는 거는 이 전투나 전쟁에서 진, 장수, 그 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패장이 나와서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번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내힘, 그 국내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패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겨냥한 듯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설친다, 한동훈이 만약에 설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과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정말 이 정상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 홍준표 시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따가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패장 운운할 자격이 없고, 또 그 다음에 패장이 나와서 설치는 거,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것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 건 뻔뻔하지 않다는 건데 그것조차 잊어버리면 보수 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수 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재기할 수 있습니다. 뻔뻔한지 뻔뻔하지 않는지는 제가 딱 이게 규정하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홍준표의 기준에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파가 뻔뻔하고 그 뻔뻔한 우파는 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 한 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만은 갖고 살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리고 자기한테 아무리 이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걸 갖다가 주장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사실에는 부합하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사실관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게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의라는 게 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니라 이 정치인으로서 홍준표가 정치인으로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한테 이런 주장들을 할 때 만약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한다면 이게 과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무례한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홍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참에 무슨 낯으로 설치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좀 뭔가 어색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거 글 쓰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무슨 낯으로 설치고 다니냐. 이건 앞에 패장이 나와서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뭐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한동훈은 패배했고 한동훈은 국내힘을 참패로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절대로 우리 국내힘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번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갔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명분을 갖고도 돌아올 수 없다. 최소한의 낯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국민의힘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는 당이 되어버렸으니 이렇게 약간 탄식하고 한탄을 합니다. 이것도 솔직히 좀 제가 보기엔 웃깁니다. 그것도 홍준표의 과거 사례를 보면 웃기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 하기사 우리를 괴멸시킨 애 밑에서 이건 뭔 말입니까? 하기사 우리를 괴멸시킨 애 밑에서 이건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문재인의 사냥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총선까지 치루었으니 오죽하랴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나중에 한 번에 얘기하겠다고 했던 거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홍준표 시장이 불과 7년 전 일을 기억 못하고 그 다음에 2018년은 또 6년 전 일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선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연하게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홍준표는 패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졌습니다. 24%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홍준표가 그렇게 무시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불과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그 전국 자체가 별로 유리한 여건이 아니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전신 아닙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 단체로 이민 간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충분히 결집시킬 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홍준표는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상당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찍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애초에는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과 이렇게 거의 비등비등한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도 홍준표가 과거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 또는 열성 지지층의 표를 그나마도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안철수의 자충수, 자책골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24%를 기록한 것뿐. 여러분들 홍준표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참패를 겪은 대선 후보입니다. 거의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과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이 붙었을 때 그 정동영의 득표율보다도 아마 낮을 겁니다. 제 기억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참패를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라는 사람입니다. 대선 후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홍준표가 언제 자유한국당 대표로 돌아왔습니까? 불과 그로부터 2달 뒤에 자유한국당 대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5월 달에 대참패를 했는데 그로부터 2달 뒤인 7월 달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는 패장이었습니까? 승장이었습니까? 패장이었습니다. 패장이 그렇게 나와서 설치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의가 있는 겁니까? 예의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홍준표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홍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선 거 홍준표의 주장에 따르면 뭡니까? 정치 도의에 맞는 겁니까? 예의에 맞는 겁니까? 그게 뻔뻔한 겁니까? 뻔뻔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면 보수 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보수 우파 또는 자유한국당 또는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가 분명히 있었는데 보수 우파가 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정권 교체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앞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의석을 갖고도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보수 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파 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주장은 단 하나도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홍준표라는 사람이 얘기할 주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가 다른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를 갖다 견제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설득력이 없고 그야말로 제가 어제 그 영상 제목에 쓴 것처럼 누워서 침 뱉기고 그야말로 자승자박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홍준표의 적은 홍준표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라는 식으로 홍준표의 적은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가 나는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뭔 얘기가 나옵니까? 홍준표는 내로남불이라는 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이거는 한동훈을 공격하는 효과는 전혀 없고 홍준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주장들인데 왜 이런 주장들을 굳이 이렇게 계속 연일 내뱉는 것인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홍준표 곁에도 참모들이 있을 텐데 참모들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참모들이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구의 조언이든 그 누구의 판단이든 간에 지금 현재 이 홍준표 시장의 이런 행동들은 정무적으로 상당히 패착이다. 패착이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이런 발언들 이런 주장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이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렇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그리고 이런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게 설사 지겨우시더라도 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지적들이 있어야만 우리 정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면서 제 얘기를 앞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